지금 명태균 씨의 입은 살아있는 입이에요. ING거든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실에서 일단락되는 뭐 그런 시점이라면은 뭐 전체 다 묶어서 공개적으로 정리된 입장이 나갈 수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방식에 대해서도 뭐 저는 이거 완전하게 나온 방식은 아니라고 봐요. 그 의원이 원래 알고 계셨잖아요. 난 모른다 소리는 안 했어요. 아, 만나셨어요? 만난 적 있어요. 창원지검에서 네. 수사가 시작됐고 압수수색했고 여기서 속도를 내 가지고 빨리 넣어라 이거예요. 뭐 사실상 이 어느 선까지 진실로 받아들일 것인지 네. 이 판단은 결국은 검찰이 명태균 씨 협박 공갈이 왠지 먹혀드는 듯한 완전히 뭐 하야시키겠다 탄핵시키겠다 자살 테러 폭탄범 같은 말을 하는 부분 반말 고말 대통령실은 뭐에 저렇게 작아지느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용산이 아무도 고소고발 안 해요. 한없이가 배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0월 10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오늘은 저희 장르만 여의도가 온고지신의 어떤 정신으로 옛 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옛 분들을 모시고 지금의 정치 상황들을 한번 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정들이 진짜 되게 불편하세요 지금. 못마땅합니다 지금. 새로운 사람도 맞섰나 보지. 글쎄 뭐. 네, 옛 분들 한 분 한 분 오늘 좀 외모 순으로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정말 잘했네. 네? 엄고지시는 마치 내가 혼자 해당인 줄 알았는데 자신도 해당되니까 사람이 금방 달라지죠. 물귀신으로 갑니다. 저는 왜 해당되는 거예요?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전 의원이라고 전 의원이라고. 옛 것이 꼭 나이가 많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네,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온고라고 하지 말고 온전이라고 해주세요.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주시고요. 외모 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종대입니다. 우순이에요 열순이에요? 그거는 이따가 밝히겠습니다.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서 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순서는 역순일까요? 아니면 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우리 최은경 기자 함께 하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명태균 씨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었는데 네네. 다른 뉴스들 좀 시작을 그럴까 해볼까요? 봐요. 네. 한동훈 대표. 네. 네,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을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네. 이런 얘기를 본인 입으로는 거의 처음 얘기한 거죠? 네, 근데요 그 역시도 또 공개 활동을 자제하셔야 한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이것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한 쿠션 또 줬습니까? 네,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께서 활동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뉘앙스로 발언을 하셨다는 보도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의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전 몰랐는데요.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 보도가 있었다. 네, 그게 이제 친한계 의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질문을 네. 하니까 뭐 어떤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동의한다? 네, 그 말에 나도 동의를 한다라고 했는데요. 또 권성동 그 의원이 네. 이거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 중인데 이런 걸 요구하려거든 비공개로 요구를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왜 언론 플레이 하냐 이런 또 취지의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불편하다. 네, 꼭 네. 공개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겠느냐. 한동훈 대표가 요 정도 얘기한 거면 그래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 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너무 좀 나약한 여당 대표의 모습이라고 혹시 해석을 하십니까? 우리 먼저 얘기해 주신다면 우상호 의원님. 저기 이제 보통 저도 뭐 원내대표 할 때나 비대위원장 할 때 사무실 바깥을 나가면 네. 기자들이 쭉 서 있다 갑자기 질문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순발력 있게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의도된 대답이라기보다는 이제 즉각 즉석에서 이루어진 대답이다 보니까 네. 저렇게 애매한 화법을 쓰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의도성이 있다기보다는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래요. 이제 본인의 진심을 얘기한 건데 그걸 또 굳이 또 권성동 의원이 뭘 그 순방 중인데 또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자기도 비대위원장 할 때 다 했으면서 이제 미우면 다 미운 거죠 뭐. 근데 제가 볼 땐 네. 그 여사에 대한 입장을 좀 처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면 당 대표 출마할 때에 출마 선언에서 네. 제2부속실을 만들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저게 김건희 여사 활동을 자제시키는 방법으로 이미 제안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처음 얘기한 게 아니고 그때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와 특검을 추천 방법은 제3자 방식으로 하더라도 받을 수 있다. 최상병 특검. 네. 이건 대통령을 겨냥한 거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대통령실과 한동훈 당시 대표 후보 사이에 이게 사이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대나 같은 사람이 당시 청와대 분위기를 받아서 한동훈 떨어뜨리기 위한 말하자면 공작을 했던 것이고 이게 다 역사성이 있어요. 네. 제가 볼 땐 이미 전당대회 나올 때부터 김건희 여사하고는 이미 멀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네, 뭐 특별한 건 아닌데 네. 방법으로 자제를 요청한 거는 그냥 입장이고 네. 이제 구체적으로 무슨 방법을 제안해야 되잖아요. 네. 저는 그게 궁금해요. 뭘 제안할지. 네. 근데 보통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제 정치 어쨌든 이제 신인이라면 신인인 분인데 뭐랄까 이렇게 이제 뭐 국민 눈높이 아니면 어떤 의원들의 의견에 동의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세지는 않게 나가는 것 같은 느낌? 혹은 뭐 한 4호선 한 의원들의 화법 같은 느낌? 이런 게 좀 있는 거 아닌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예. 지난주 일요일 날 그 종로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할인각이죠. 그 식당 이름이 할인각 중식당에서 그때 원해. 한동훈 네. 허리만 측근 인사들 한 20여 명 의원들 모여가지고 저녁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엄청난 또 논란을 빚었고 그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가 한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네. 하나는 지금 우리 당정이 절체절명의 위기다. 뭐 그 맞죠.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두 예. 번째는 예. 우리가 민심을 받드는 그런 당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가감 없이 민심을 이제 용산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당정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주류를 이뤘어요. 네네. 그때 그 자리에서 이제 한 20여 명의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다 한마디씩 다 했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 대해서 그런 게 있고 난 이후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또 이제 부산에서 이제 입안을 한 거 아닙니까? 네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최대한 당정 간의 갈등을 줄이면서 네. 그래도 민의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당 대표의 뭐 소신 입장이라고 그렇게 봐야죠. 굉장히 고민이 많군요. 그렇죠. 고민 많은 사람의 간접 합법을 가지고 예. 내가 어떻다 이런 것보다 네. 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최대한 용산 자극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또 우리 당이 살아야 되니까 이런 방법을 택해야 된다는 조금 이제 부드러운 완곡한 요 정도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렇지만 뭐 오늘 이제 뭐 용산에서도 이제 10월 16일 이후로 국정감사 이후에 뭐 독단다고. 독대를 하는 걸로 일정을 잡으니까 네. 뭐 불필요한 일은 뭐 갈등의 목소리 이런 걸로 가지고 더 이상 악화될 그런 건 없다고 봐요. 네, 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우리 김종대 의원님도 굉장히 또 연구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요 많이 뭐 가끔 해요. 그런데 제가 그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 저 장소가 지금 부성 금정구 지원유세장입니다. 네. 예. 옆에 보니까 후보가 서 있어요. 아, 그런데 모든 뉴스가 금정구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네. 저 발언으로 지금 다 도배가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얼마 전에 기억해 보십시오. 대통령 동남아 출국하실 때 한동훈 대표 안 갔죠. 네. 그때 이유가 뭐였습니까? 부산에 지원 유세가 지원 네, 유세가 있다. 네, 네. 그러니까 대통령 순방보다도 이 선거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은 저기 갔을 때는 대통령 순방도 안 갈 정도로 여기에 전력 투구하고 있고 네. 여기에 간 목적은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간 건데 공교롭게 저 자리에서 저 얘기를 해버렸어요. 네. 그럼 내가 옆에 서 있는 그 후보라고 생각하면은 뭐 하자는겨? 여기까지 와가지고 아니 후보들은 네. TV 얼굴 화면이 더 많이 나오면 네. 대표가 뭐라고 하는 상관없어요. 아니 그런데 저 얘기가 나가니까 어떻게 됐냐면 반이 잘려서 나갔어요. 저기 화면 다시 보시라니까. 그러니까 잘려 나가도 저기 많이 뭐냐 나오는 거 하면은 좋아해요. 연설을 하고 네. 뭔가 이렇게 붐업을 하는 잘 저 꾸며진 화면하고 네. 저거는 있잖아요. 여기 3분의 1 나갔거든. 아니 이게 그래가지고. 보세요. 그 시간에 부산 후보는 반이 잘려서 나왔지만 네. 우리 영광군 후보는 반도 안 나왔어. 그래요? 네.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 선거니까. 무조건 나오는 게 선거 때는 중요한 아니 거예요. 이렇게 후보 반토막 내는 영상입니다. 네.
이게 후보를 반토막 아, 냈다. 막 약간 내놔요, 항상. 과하게 까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다 좋다 이거야. 관찰력도 좋은데 다 좋은데 많이 하신다니까. 왜? 연구 진짜 많이 저런 했어요. 얘기가 많이 얘기는 났나 저런 보네. 이야기에 맞는 때와 장소가 있는 거고. 근데 기자들이 물어봐서 한 거야. 물어봐서. 아 그 얘기는 지금 여기는 선거 유세장이고 하니까 피해 갔어야죠. 그렇게 비겁한 한동훈 하면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맨날 부산 그 저기 유일련 후보인가 그래요. 그 시의원 하신 분이 이번에 구청장 처음으로 지금 이름 나왔는데 얘기해 줍니다. 유일 자기가 후보. 계속 동원되고 있어. 저기 아. 한동훈 대표 그 자기당도 아닌데 무슨 저기 선거 이름까지 운동에 홍보해 안 주고 간 있어. 것도 나 때문이고 이렇게 한 여사 얘기하는 것도 자기 얘기인데 이번에 영광은수 후보 반토막. 이름 알아요? 우리 당 은성우수 후보? 누굽니까? 아 왜 아니, 그렇게 내가- 이렇게 김현 발언을 하는데 그래요? 자꾸 끼어들어가지고 이렇게 발을 그렇게 맥을 재밌게 흐리게 하려고. 만들어요. 왜 끼어들어 또 여기는? 내가 중재잖아요. 야권이 토급이지.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은 네. 이 한동훈 후보의 평소 소통 방식에 문제 의식을 느낀다 이거야. 뭔가 전공법이 아니라 자꾸 어디 변들이 이 주변부 요즘 와서 특히 또는 심해졌어. 뭐 이런 그래요? 류에서 저 얘기에 상당한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궁상맞다. 이런 궁상맞다. 느낌이 좀 든다 이거죠. 네. 근데 전 진짜 궁금해요. 이 얘기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본 이제 한동훈 대표의 행보를 보면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근데 특검법은 또 반대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표결할 때 보면. 근데 뭐 여사가 어쨌든 뭐 공개 활동을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만약에 공개 활동을 하셔요 막. 또 이제 별말이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그렇게까지 이제 의미 있는 발언인 건 맞나?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이죠. 지금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친한계 인사들 입장에서는 예.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검찰의 이제 기소 불기소 그 판단에 따라 가지고 예. 그 이전에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열어서 이걸 정말 검찰 입장에서도 진중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예. 이런 이야기까지도 지난번 원외 위원장, 원외 당협 위원장들 그 행사에서 나온 발언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뭐 그런 정도인데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런 뭐 진중한 활동 부분에 대해서 여러 지금 채널로 뭐 한동훈 대표에게 그게 전달되어졌죠. 그러니까 뭐 부산 금정 이렇게 유세 지원 갔다가 마치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런 정도 발언이 된 아니 겁니다. 이제 우리 최은경 기자 질문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추후에 다시 김건희 여사가 뭐 아무 얘기도 못 들은 것처럼 공개 활동 막 해요. 그런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가 그럼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 아니면 당에서 공식적으로 뭔가를 한동훈 이건 못할 거 대표가 아니냐는 한동훈 거죠. 대표가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또 용산이 네. 감이 떨어지는 건 아니죠. 감 떨어지신 것 같은데 김성태 의원이. 아니 당정 간에 예. 이런 문제들이 예. 그래도 당 대표가 그래요? 뭐 그런 뭐 장소에서 그렇게 간접적인 네. 입장에 동의를 했지만은 그 정도면은 용산이 또 뭔가 그러면 달라질 거다. 아니, 용산이 감이 떨어진 게 아니라 용산에 감이 없어요. 노감. 용산에 아예 아예 감이 없어. 감이 없다. 감나무가 떨어질 있었던 감도 적이 없어. 없나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명태균 씨 거 해명하는 걸 보면서 내가 한심했는데 네. 이 여사 문제는요. 지금 여사 문제가 사실은 이거 대통령 입으로 총선 끝나고 나서 제2부속실 만들겠다고 했어요. 네. 그랬죠. 지금 몇 개월 지났죠? 자, 선거가 4월이었으니까 네. 5월, 6월, 7월, 8월, 9월 지금 10월이에요. 네. 그거 세야 합니까? 그렇죠. 10월에 오늘 한번 해보자는 게 4월이면 6월인데. 근데 자 보세요. 그러나서 이제 기자들이 이거 왜 안 만듭니까? 했더니 공간이 없대. 네. 야, 무슨 이게 좀 근데 감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아니 근데 그게 실제로 일리가 있던 게. 용산 대통령실이 지금 협소하긴 협소해요. 그리고 그 김건희 여사 그 그걸 칼럼들이 알잖아요, 요새 그게. 나오잖아요. 네. 제2부속실에다가 김건희 여사 라인들을 다 이제 몰아서 배치하려고 했는데 네. 너무 많아서 그 제2부속실. 그거 너무 많아서 생긴 거지. 너무 화려하구나. 네. 최소한 라인업이 너무 우리가 이런 거 깜깜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거래요. 공간이 없으면 만들잖아요. 네. 일단 부속실장은 발표를 해요 먼저. 네. 그러면 부속실장 발표하면 부속실이 만들어진 거야. 그렇게 해서 일단 마치 활동하는 것처럼 하고 공간은 만들어 보는 거지. 추후에 만들어도 되는 거고. 아예 부속실 구성도 안 하는 것은 여사가 반대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6개월씩 대통령이 네. 총선에서 김건희 여사 때문에 심판받았다는 사실을 다 알면서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실은 친한계 친윤계를 떠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다 부글부글해요. 권성동 의원도 뭐라고 했어요.
어디 감히 여사 얘기를 하냐가 아니라 네. 그걸 왜 공개적으로 하냐? 여론이 있는 건 별도로 사실이다. 요구해야지. 네. 그러면 뭐 권성동 의원의 말이 뭐예요? 김건희 여사 문제 있다는 걸 인정해. 그럼 조용히 가서 요구하지. 그것도 공개적으로 해. 이런 소리 아니야. 네, 네, 그렇지. 네. 정치로 이야기해야. 그렇지. 그러니까 뭐냐면 문제 있다는 데에는 친한 친윤이 공감대가 있어. 아. 김건희 여사 건은. 네. 그래서 이건 더 이상 못 미뤄요 이제. 네. 특히 명태균 사건까지 터진 이상은 네. 지금 명태균까지 가려면 조금 시간이 좀 네. 걸리거든요. 그러면 짧게 그 김건희 여사 지금 뭐 하고 계신지 우리 예? 사진만 몇 개 보고 그래요? 가겠습니다. 네. 필리핀 국빈 방문. 아니 우리가 최근에 아니, 저건 김건희 공개- 아, 영부인으로 영부인 활동이니까 뭐 네, 그 그 사진을 한번 보시자는 취재. 왜냐면 네. 보도가 생각보다 많이 안 정상의 나와서. 활동하고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그 국빈 방문하는 과정의 사진이었는데 아, 김건희 여사가 입고 등장한 필리핀 전통 복장에 대해서 필리핀 대통령 부부가 기뻐했다는 저희 소식이 필리핀 전통 의상이에요. 네, 전해졌습니다. 네. 하얀색 옷 드레스. 여러 가지 옷을 입었는데요. 네. 다 이제 잘 성의 있게 제작을 해서 네. 옷은 이쁘네. 네, 예쁩니다. 아, 옷은 이쁘네는 네. 어떤 의미? 네, 옷만 이쁘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지금 뭐 대외 활동은 어쩌면 뭐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거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굉장히 치명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여기에 대해서 수사 심의를 열어야 된다고 네. 지금 여당에서 목소리가 나옵니까? 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이번에 그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만약에 무혐의 처리를 한다면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재보궐선거 전에 만약에 무혐의 처분이 나와버리면 이거 선거를 매우 크게 이제 안 되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또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도 그 원내당협위원장 모임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우리 당이 주도해서 나가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요거는 네, 국민의힘이 매우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도이치모터스 이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현재 2심까지 진행되고 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다수가 또 유죄 판결로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네. 만일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이 수사 결과를 가지고 불기소 처분 결정으로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은 네. 막 이제 이 특검에 대한 이런 국민적 요구가. 또 요구나 또 분노 이런 게 더 커질 것이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당정 관계를 걱정하고 한편으로는 또 지금 대처 방식에 대한 네. 현실적인 방안을 갖자 그런 입장입니다. 네네네. 근데 요 부분에서 좀 빠진 얘기들이 있는 것 빠진 같은데, 얘기요? 예, 수사심의회보다도 먼저 심의정 검찰총장의 정상적 지휘권 확립이 더 시급해 보입니다. 이 도이치모터스 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지휘권이 없잖아요. 아, 네네. 이런 비정상적 사태에서 네. 서울중앙지검에 직접 그 이 문제를 맡기고 총장을 패싱해서 네. 이걸 관리해 왔단 말이에요. 총장이 그 권한이 없는 거는 예전에 윤석열 총장 당시 때부터 없었던 게 이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벌써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번에 이 이원석 검찰총장 시절에도 원칙대로 수사하겠다 이러는데 원칙대로 수사는 무슨 수사예요? 수사 지휘권이 없는데.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서 황제 조사하고 보고도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검찰총장보다는 서울중앙지검을 통제하기가 용이해요. 네. 윤석열 총장도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는 말 잘 들었어요. 검찰총장 할 때부터 문제였지. 네. 그러니까 이게 검찰의 권력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걸 일련의 정상화 조치를 먼저 해야 되는데 예. 검찰총장이 제대로 지휘권을 행사하고 거기에 맞춰서 소집을 하더라도 검찰총장이 주도해서 이렇게 가는 뭔가 봐야지. 아니 이 총장은 저기 뭐냐 이거 사태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있을 거라고. 저번 총장 사태 비교 보자면은 이건 누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정상화해야죠. 그렇게 법무부 하면서 장관이. 이게 돼야지. 이런 식의 뭐 마른 검사 동일체라고 해놓고 예. 이런 걸 다 비정상으로 비틀어놨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김종대 의원 뭐 저는 원론적인 입장까지 지금 논하려고 그러면은 이건 밤새워야 되는 거고 지금 사실상 국민의힘 입장에서 당장 네. 10월 16일 보궐선거를 치는 마당에 네. 지금 이런 뭐 불기소 처분 결정 이런 이야기가 벌써부터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자체부터도 예. 사실상 선거에는 도움이 되지 않죠. 아니 그렇기 검찰 빨리 결론은 내리긴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그런 이제 상황에서 이제 다양한 이제 우리 당내에서도 입장이 나올 수 있는데 네. 뭐 이거는 어떻게 하든 검찰의 뭐 판단을 갖다 우리는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 근데 도이치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의 지도부 입장에서는 아니 선거가 좀 눈앞에 있는데 네. 가뜩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유권자들도 싫다고 그러는데 네. 이거를 무혐의 처리를 했을 때 이게 선거 쟁점이 될 텐데 불기소 처분을 하면 네. 왜 이런 보도가 나오게 하느냐에 이제 확 지금 이제 분노한 거예요. 선거에 도움이 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하더라도 선거 이후의 얘기를 꺼내지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라고 흥분한 거고. 네. 요건 당장의 선거에 대한. 그래서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지금 한동훈 지도부 책임져라 이렇게 이럴 거 아니에요. 꺼는 김건희 여사 때문에 선거에 지는데 책임은 현행 지도부가 져라 이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네네. 지금 이제 반발이 시작된 거고. 네. 두 번째 만약에 어떤 형태로든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네. 김성태 의원께서 얘기했지만 우리 야당 입장에선 거 봐라 검찰이 기소를 못하지 않느냐. 특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이게 특검으로 가야 하는 가장 명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에서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가 거론된 판결문이 여러 개 나왔는데 네. 검찰이 기소를 안 하면 이건 그러면 특검 가자는 게 명백히 검찰의 수사 부실로 인한 특검 구성의 명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네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네. 8명뿐 아니라 사실은 더 많은 의원이 나중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어요. 적어도 네네네네. 이 문제에는 명분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계속 대통령 독대하자고 한 건 이 여론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만 계속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는 얘기를 설명하고 싶은데 그 대체로 우상호 대표께서 한동훈 우리 당 대표의 입장을 참 제대로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친한 게인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고민도 이런 거예요. 예. 한동훈 대표는 지난번 이제 제2길 국회 이제 이런 본회의장에 표결 들어가기 전에 예. 당 대표로서의 공식 입장 네. 가지고 이거 불결 시켜야 된다. 예. 지금 이제 민주당 주도의 민주당 중심의 그런 특검 법안은 네. 안 맞다. 네. 그래서 부결해야 된다. 아주 구체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만일 민주당이 이 특검 구성 자체를 갖다가 여야 간의 협의에 의해서 하고 그럼 뭐 이게 좀 이제 조정된 안으로 이렇게 나온다면은 사실상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의원들이 흔들 공산이 크니까 이제 좀 전에 뭐 이야기한 우상호 대표가 한 이야기대로 그런 우려를 이제 네. 당정 간의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그런 돌파구로서 여러 가지 지금 당정 관계를 그럼 재정립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불기소를 만약 검찰이 결정하게 되면 다음 혹시 김건희 특검법이 만약에 갔다가 다시 내려오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 이탈표를 더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상황. 신지호 전략부총장입니다. 한동훈 당 대표의 전략부총장인데 예. 그 목소리는 자신의 개인의 어떤 그런 입장 판단이 아니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수사심의위원회까지도 이야기를 언급됐다는 것은 네. 만일 이게 검찰에서도 무혐의 불기소 처분 결정이 내려오면은 이 김건희 특검법에 이거는 휘발유에 뭐 그냥 불을 붙이는 계기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하고 신조 있는 거죠. 부총장 얘기를 가지고 좀 결정적으로 얘기하면 네. 만약 검찰이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을 하면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법이라 하더라도 네. 통과를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론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한 건 어느 여론이 안 좋냐면 자기네 당 여론이 안 좋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땐 명백히 이 여론을 참 용산이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신주호 부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2-3번 연이어 나와서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 만나주니까 이렇게라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언론을 통해서. 근데 그렇게 이탈할 사람들이 꽤 있긴 해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에? 고민 중이다라고 봐요 지금은. 네. 근데 신조 부총장 얘기는 불기소 처분을 하면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여론이 바뀔지 모른다라고 걱정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 지점이 가면 만약에 이번 선거를 여기 지고 불기소 처분하고 네. 그래서 연이은 악재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막다른 골목에 왔다고 판단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분노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죠. 여권 내에서. 그러면 대통령이 독대를 지금 하자는 취지로 대통령실에서 얘기가 나오는 건 이 얘기를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독대를 받아들인 거는 뭐 어떤 취지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가 상당히 이게 한편으로는 조율되고 조정되지 않고 하면은 네. 이게 상당히 파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아니, 내용들이 독대가? 많아요. 아, 왜냐하면은 네. 어대정은 당장 2025년도부터 예하의정 협의체 이게 제대로 작동 가동되려면은 네. 그런 한동훈 또 대표의 입장 예. 일정 부분 좀 용산이 또 담아야 될 예, 그런 예. 내용도 있죠. 지금 또 김건희 여사 리스크 문제도 이것도 예. 지금 이제 민심에 그 위반된 그런 음. 입장을 한동훈 대표가 어떤 형태로든지 제시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다 부담스러운 부분이었어요. 네. 그런데 끊임없이 이제 공개적으로까지 이제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저렇게 강조하고 또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가운데 지난 일요일 날 또 뭐 한 20여 명의 네, 의원들과 친하게 의원. 저녁 만찬을 회동을 하고 네. 이런 거는 시의성이 좀 있다고 봐야죠. 시의성이 있다는 것은 지금 이 당정 간에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논의하고 네. 정리를 해서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가지 않으면은 진짜 본질적인 위기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 뭐 그런 걸 그럼 지금 대통령이 만나서 얘기를 듣고 그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그런 거는 이제 정말 허심탄회하고 논의 이후에 아니 그 부부가 먼저 의논을 해야죠. 근데 독대를 받아들인다고 했으니까 뭔가 의논의 1차 결과가 나왔으니 그런 거 아닐까? 무슨 아니 얘기할지 부부가 빨리 뻔한데. 얘기를 해서 아하, 부부가. 당에서 요구하는 내용 중에 어떤 걸 받아들인 걸 빨리 짜고 네. 그래서 아니 만났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으면, 결과가 없으면 네. 공멸하는 거예요 그냥. 대통령 해외 못한다는데? 순방 말 중에 못한다는데 그게 여사한테. 아니 그리고 부인 설득이 제일 어렵더라고. 그거 쉽지 않죠, 그게. 이번에 독대는 내표의 교훈입니다. 내표의 교훈? 이탈표. 이탈표 내표. 네. 예, 그래서 대통령실이 독대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네. 최근에 한동훈 대표는 독대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거 아니라 저번에 다른 방법 추경호 찾겠다고 원내대표 했죠. 만찬한 이후로는 지금까지 한 차례도 뭐 독대를 하겠다, 뭘 하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이번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참모들이 건의한 거라. 뭔가 좀 급해졌군요. 내표의 교훈이라고. 이게. 몇 표만 넣으면 되거든. 몇 표.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어떤 여사에 대한 어떤 여사 문제에 대한 대안을 갖고 만난다기보다는 네. 이 내표에서 멈춰달라는 뜻이 일단 만나자. 있고 좀 설득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못 멈춰요. 저기 지금 김건희 여사 뭐 기소돼야 된다, 뭐 이제 특검 방어 어렵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보면 원외예요. 공교롭게도 그 신지호 전략부총장도 네. 원외고 당협위원장들 원외고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 아주 묘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원내와 원외 경계선이 생겨버렸어요. 지금 이 여론에 있어. 한동훈 대표가 원해라 그런가? 거기도 원해고 그러니까 이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안으로 얼마나 침투하느냐는 따져봐야 될 문제 이런 아닙니까? 투표를 하다 보면 이렇게 네. 또 이런 상황이 또 비결이 만들어지는 생기나요? 거예요. 지금 원내 이렇게 네. 구분은 없는데 네. 또 지금 원내 당 대표 중심으로 원내 당의 위원장들과 뜻을 규합해서 네. 뭐 이러이러한 문제, 김건희 여사 문제 이런 거 있다 이렇게 또 나갈 수도 있는데. 네. 근데도 아직 이렇게 그건 돼버렸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제가 잠깐 잡혀가기 전에 하나만 정정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사진 봤잖아요, 저희가. 잡혀가기 네, 전에. 김건희 여사 사진 앞에 2장, 그러니까 흰 원피스 입은 건 필리핀. 네. 뒤에 나온 사진 2장은 지난 순방 때, 다른 나라 순방 때인데 괜히 또 이번 걸로 오해해가지고 저 큰일 날까봐. 큰일 날 뻔했어. 겁을 많이 내네. 아유, 좀 굉장히 진짜 저는 요즘 낮은 언론들이 너무 자세입니다. 겁을 내. 아니 항상 낮은 자세로. 옷 가지고 뭐라 하겠어. 아닙니다. 항상 아니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우상호 의원께서 두 사람이 먼저 합의를 해야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합의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 오빠 내가 그러면 오빠 웬 말이야? 아니 그럼 지금 여보 내가 여기도 조심해야 돼. 아니 원래 평소에 오빠라고 부르신다면서요. 그렇다고는 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럼 내가 여보 사실 아무리 대통령도 사생활의 영역이 있는데 사생활의 영역까지 이렇게 미리 예견하고 예측하고 마치 들여다본 것처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방송하는 게 맞아요? 아니 어떻게 하는 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옷 입은 거 네. 그런 거 한번 이렇게 실수했다 하더라도 네. 그거 가지고 시비 그건 아니에요. 아니,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해요. 김건희 여사가 여기는 내가 친윤 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믿지만 믿지. 검찰 조사를 받을게 그리고 문제 있으면 내가 빵에 갈게 이렇게는 합의 못 할 거 빵이 아니에요. 간다는 소리는 어떻게 해?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의가 돼 이게? 아니
정주하면 아닙니다. 몇 초 정적이에요? 정주하면 아니 아니야. 그, 내가 나도 갑자기 이제 이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니까 좀 어렵긴 한데 네. 그래도 지금 이 상황을 음. 당신 때문에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악화되고 힘들어졌다. 있으니까 네. 그러면 왜 나 때문이야 하고 대들더라도 지금 이런 여론이 있으면 자제해야지 좀 이렇게 해서 네. 대통령의 권위로 눌러서 네. 일단 도와달라고 하고 못 움직이게 해야죠. 그래서 대외 활동 못 하는 거 그 정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제이부석실 문제 안 되니까 문제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거보다도 저는 이 도이치 뭐 이런 거 지금 아니 무슨 소리 도이치까지 가시면 너무 멀리 간 거고 네. 그냥 제2부속실을 만들자 이제 이 제이부석실 정도 만드는 것도 안 된다 이야기를 그러면 했는데 되겠어요. 그 정도 합의할 거다. 도이치 얘기를 어떻게 아니 감히 세상에 꺼내니까. 대통령의 위세로 네. 제2부속실의 공간 6개월간 못 만든다는 걸 믿으세요?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대통령 한마디면 하루 만에 만들어요. 뭐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어디를 뺏어라도 만들어 그냥. 예?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 웃긴 소리고 네. 그 문제는 지금 그거부터 하나씩 원래 하기로 했던 것부터 하나씩 추진을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두 번째 뭡니까? 명품 가방 맞고 이런 명품 가발이 뭐예요? 명품 가방 받은 거에 대해서 네. 네. 본인이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나는 물론 그분들 말대로 뭔가 꼬임에 빠졌다 쳐도 네. 받은 거 잘못이잖아요. 네. 그런 꼬임에 빠졌을 때 거절한 사람이 90%예요. 네. 공직자의 아내들이 네. 받은 사람 10%가 안 된다고. 네. 그러면 그런 유혹이 한두 번 있냐고. 근데 네. 그거를 유혹하러 온 사람을 어떻게 이기냐 하고 그냥 개기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 사과하고 개긴다는 부속 때문에 사퇴하나? 부속실 만들면 조심해요. 특검 안 갈 거예요? 민주당은? 뭐가요? 부속실 만들고 사과하면 도이치모터스 거는 기소 안 하면 네. 특검 가야죠. 그러니까 그 특검을 갈 것 같으니까 그거 막기 위해서 어쨌든 두 사람이 만나는 걸 거 아니에요. 그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지금 도이치모터스 것만 꺼냈다가는 네. 크게 역돌합니다. 아예 뭐 대화가 왜냐하면 아닙니다. 이거는 대통령 선거 때 네. 아니 이거는 그냥 돈 맡긴 죄밖에 없는데 왜들 이래요라고 말을 해놨잖아요. 네. 그걸 인정할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하나하나 풀어 나가야 그거를 된다. 검사 출신 한동훈 대표가 이거 사실이니까 인정하셔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이건 싸움이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통칭해서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좀 제안하고 제안하면서 제발 사과하고. 좀 여론이 좋아질 때까지 같이 한번 커봅시다. 그러면 제보실 만들고 공개 사과하고 네. 활동 자제를 약속하는 그 것까지는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 아니 이거는 기본이에요. 이것도 안 한다고 그러면 네. 공멸하는 거예요. 근데 네. 이거 그 이후에 특검 문제는 그 다음에 의논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내가 좀 여권 컨설턴트, 내가 명태균도 아닌데 내가 아니, 이런 걸 명태균이 했지. 합리적 네. 진단이신데 네. 그것도 지금 거의 실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사실 네. 놓쳤어. 시간. 예, 그거는 올해 초에 그 국정 브리핑 할 때 대통령이 제2부속실 설치 검토하겠다고 할 때 그때 하셨어야죠. 본인의 약속입니다. 뭐 우리가 뭐 해달라고 하기 전에도 다 본인들이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 총리를 아직까지 왜 안 바꿔? 사의 표명한 그 6개월 영원히 됐는데. 하실 거니까 그냥 두세요. 빨리 묻지 마시고. 네. 네. 명태균 이야기 넘어가시죠. 우리 저 네. 우상호 대표는 이렇게 제어하지 않으면 네.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몰라요. 네, 견제와 균형 좋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일단 그래서 지금 네네. 민주당은 이제 상설 특검으로 네, 가는 네. 거고요. 그거는 네. 조금 지켜보면 될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사이에 잠깐 제임스님이 US 달러로 50달러, 그러니까 49.99달러를 보내주셨습니다. 6만 5천 원에 달하는 큰 돈입니다. 누구한테 준 거예요? 예? 일단 메시지는 최은경 기자님 팬이라고. 예, 너무 빛나신다고. 감사합니다. 네. 아유, 예. 신기하네. 아이, 아니 난 이렇게 무슨 US 달러를 보내주는 걸 처음 봐서. 아 그렇습니까? 많아요. 왜 그런 US 거. 달러를 보내죠? 뭘 또 모른다는 거기에 듯이 그래요. 사실 교포들이 해외 얼마나 해외. 해외 동포. 많아요. 이 시간이 거기가 지금 몇 시지? 아유 미국에서도 많이 보세요. 많이 보십니다. 네. 더 걱정 많이 아, 하시는데 미국 갔다 오신 정말. 분이 확실히 알고 계시잖아요. 출장 갔다 오셨어요. 자 그럼 이제 명태균 한번 가봅니다. 네, 요거 그냥 명태균 거의 뭐 매일매일 명태균 데이잖아요. 오늘의 명태균 막그 어제도 단독 보도가 한 7개 쏟아졌는데 네. 그냥 아주 간단하게 두 개만 짚어보면 네. 명태균 그 씨의 주장과 대통령실의 주장이 지금 엇갈리는 대목이 있는데 네. 대통령실에서는 명태균 씨 2번 만났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었죠. 근데 명태균 씨가 같이 만난 사람들이랑 얘기를 들어보니 네. 최소 3번에서 4번은 만났다. 4번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네, 김종인 뭐 위원장이랑 그다음에 박완수 의원, 김영선 의원, 이준석 의원. 네. 어쨌든 이렇게 짝꿍져서 만났으면 4번 정도는 최소 만난 것이다. 네.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취임 이후엔 연락한 적이 없다.
라고 했는데 대통령과의 연락은 나오지 않았지만 김건희 여사와의 그 텔레그램은 취임 이후에도 나왔으니까 그 해명도 오묘하게 지금 안 맞는 것 같다. 크게는 요 두 개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 밖에도 명태균 씨 주장이 너무너무 많으나 또 그걸 뭐 다 지금 확인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명태균 씨와 대통령실이 만남의 횟수에 있어서도 대통령실이 좀 축소해서 얘기하는 것 같고 네. 근데 여러 정황들을 보면 이보다는 훨씬 더 많이 만난 것 같고 네. 특히나 뭐 언제 이후로는 안 만났다고 뭐 연락도 안 했다고 했지만 거의 최근까지도 연락을 적어도 김건희 여사와는 한 것으로 네. 보이니 용산의 해명이 너무 지금 이상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자꾸 언론 입장에서도 용산의 해명과 대처 방식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했는데 네. 지금 명태균 씨의 입은 살아있는 입이에요. 계속 진행형이에요. ING거든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실에서 이걸 뭐 일단락 되는 뭐 그런 시점이라면은 뭐 전체 다 묶어서 뭐 대통령실의 입장이 공개적으로 정리된 입장이 나갈 수 있는데 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방식에 대해서도 뭐 저는 이거 완전하게 나온 방식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지금 이 문제는 검찰이 상당히 그러니까 창원지검에서 빠르게 압수수색과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네. 결론은 이거 명태균의 입과 강영영 씨의 입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네. 검찰이 이미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지 안 그러면 사기범인지 이런 걸 구분해가지고 예. 국민의 의심을 풀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과정까지는 이거는 명태균 씨가 또 상당히 전문가예요. 예. 이분이 원래 정치 컨설턴트 이 경남 지역의 PK 지역에서는 예. 오래전부터 다 이미 그 의원이 원래 알고 계셨잖아요. 익히 알려진 이 뉴스 인물이에요. 나오기 전부터 아니, 알고 2주 전에는 계셨어. 모른 척하더니 아니야 이제- 처음 나왔을 때도 제가 여쭤봤는데 난 모른다 나한테도- 소리는 안 했어요. 한다고도 안 했잖아. 한다고. 아니 그래 하여튼 난 모른다 소리 안 했어. 아무튼 나한테는 묻지 마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다 알고 있는. 근데 뭐 하여튼간에 이분이 어찌됐든 간에 뭐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전천후로 예? 지금 여기서 만난 안 적 만난 있어요? 사람 한동훈 대표밖에 없는 것 아 같아요. 그러니까 있죠? 만나셨어요? 나 한 번도 부정 안 했어요. 아니, 만나셨어요? 아 만든 적 있어요. 왜? 유명한 아 사람이에요. 그거는 명태균이. 뭐 그래도 뭐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좀 한다는 사람 입장이면은 다 만났어요? 뭐 웬만한 사람들 다 만나겠죠. 그래, 능력자네.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 잔챙이가 아니라고. 네. 그러니까 이분이 네. 특정 언론만 가지고 자기의 입장을 이렇게 툭툭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전 언론을 다 이렇게 예. 스크럼 짜면서 예.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도 진행해요. 오늘 오후에 또 어떤 입장이 나올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에서 뭐 대통령 당선되고 난 이후에 뭐 만났다 뭐 그리고 뭐 텔레그램을 했다 안 했다 네.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창원지검에서 네. 수사가 시작됐고 압수수색했고 네. 그러면은 여기서 속도를 내 가지고 아 빨리 넣어라 이거예요. 뭐 사실상 이 대통령 빨리 주변 넣어서 그만 얘기하게 사람들이나 해라. 더 얘기 못하게 해라.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김대남 씨나 네. 명태균 씨 이런 사람들이 다 대통령 주변에서 얼씬거리고 뭐 그런 사람인데 사실상 김대남 씨하고 명태균 씨는 또 차원이 달라요. 네. 김대남 씨는 대통령실에 실질적으로 근무했던 선임 행정관으로 사람이고. 근무한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그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네. 진짜. 아니, 뭐 그건 그렇지만은 예. 명태균 씨는 우리가 보통 우상호 대표도 있고 김현도 계시지만은 정치 총선이든 대선이든 네. 강력 단체장 선거이든 요즘 기초 단체장 선거도 웬만한 선거 정치 전문가들 다 붙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뭐 내용들을 다 이렇게 네. 제시하죠. 근데 영향력은 김대남 씨보다 더 세다고 봐야죠. 근데 나는 이분은 그 대신 이분의 주장을 어느 선까지 진실로 받아들일 것인지 예. 이 판단은 결국은 검찰이 검찰. 네. 이 범죄 사실로서 이거는 보세요. 이거는 나는 이렇게 봅니다. 예. 검찰은 범죄 사실을 수사하는 거예요. 예. 그럼 이 사람이 한 행위 중에 범죄가 아닌 것은 밝히지 않아요. 뭐 그렇겠죠. 정보가 입수돼도. 네. 그럼 범죄라는 건 이 사람을 잡아놓기 위한 거잖아요. 예. 잡아놓고 입 먹으면 우리가 알고 싶은 진실이 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로 어디서 하느냐? 범죄 혐의가 아니어도 우리가 알고 싶은 것, 부적절한 관계가 어디 있었으며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알고 국정조사?
국정조사예요. 아, 국정조사. 국회 청문회를 해야 돼요. 이건 명태남 씨를 불러서 네. 명태남 씨요. 그다음에 명태균 씨. 죄송합니다. 명계하는 헷갈려가지고. 요즘 많이들 그렇게 두 분 합쳤나요? 아니 왜냐면 김대남 명 씨가 씨랑. 딱 유명한 사람이 명계남 선배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다 뜨는 바람에 명태균. 네. 불러서. 그래서 이건 국정조사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저 사람이 왜냐면 이거 부풀리는 것도 분명히 있어. 그렇겠죠. 그렇지만 사실인 것도 있어. 예. 그럼 그거를 어디까지인지. 수사는 범죄 사실만 밝히지 예. 저 사람의 정적 주장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기여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 국민은 궁금한 건 그렇죠, 그렇죠. 야, 이 사람이 대통령과 얼마나 친분이 있었고 어떻게 도와줘서 어떻게 영향력이 형성됐고 네네. 그 나중에 어떤 대가들이 오는 거야. 지금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불법성이 있는 사실과 불법성이 없지만 실제 이루어진 것들을 알고 싶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불법성이 없는 것은 안 밝힐 거 아니에요, 검찰이. 그거는 국회가 밝혀야지. 아니면 네. 대통령실이 거짓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명명백백하게 얘기를 하든가. 밝혀주든가. 근데 이미 대통령실은 조금- 첫 번째 해명에서 신뢰를 잃어서 네. 이제 대통령실이 하는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명태균 씨에 대한 평가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완전 그냥 실체. 그거를 네. 제가 우리 정치권의 일반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첫 번째, 정치꾼, 정치 거강꾼이라고 네. 표현할 때는 내 뒤에 표 몇백 개 있어. 네. 얼마 내놔. 예. 이걸 정치꾼이라고 그래요. 예. 이런 사람은 지역구별로 다 있어. 지역구별로. 아. 두 번째, 브로커라는 게 있어요. 브로커. 예. 예. 브로커는 거강꾼보다는 한 수 위야. 예. 뭐냐? 김성태 의원이나 우상호 같은 사람과 친분을 맺어. 예. 친분을 맺은 다음에 예. 김성태나 우상호 같은 사람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을 아. 찾아가서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얼마 내놔라. 예. 내가 우상호하고 잘한다. 사진 보여주고. 아, 요거 이제 브로커. 나와 밥 먹은 걸 보여주고.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또 제3자를 통해서 확인을 해요. 네. 누구 아느냐? 그 사람 안다. 음. 그래요. 끊어. 그럼 그 사람이 아는구나 알고 그 사람한테 얼마나 갖다 주고. 이제 사기꾼이긴 하지만 브로커. 성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예. 있어. 그 위에는 뭐예요? 컨설턴트. 전문가 컨설턴트. 아, 진짜 바로 이 책사. 명태균은 네. 처음에 우리가 정치꾼 브로커 수준인가 했는데 예. 지금 보니까 예. 컨설턴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유명한 지도자급 인사가 다 만나준 거야. 안 만난 사람. 왜냐하면 얘기를 들어보려고. 이 사람이 꽤 실력이 있다는데 들어보고 어떤 사람은 들어보고서 뭐 내가 도움받을 건 아닌데 그러면 한 분 만나고 멀리하고 사진만 찍고. 그런 케이스 많아요. 이 사람이 좀 도움이 된다 싶은 사람은 달라붙어서 같이 했고. 김영선 의원은 거의 운명 공동체로 같이 산 케이스고. 그 사람 진짜 도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우상호 3단계로 보면 이 사람은 그냥 허풍쟁이는 아니야. 아니다. 우상호 대표가 전체적인 맥락을 잘 정리했어요. 저 예. 부정하지도 않고 이분이 뭐 아예 없는 이야기를 그냥 조작하고 꾸며가지고 지금 공작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일정 벌써 부분 고발했겠지. 이제 연관성이나 관련성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하는 건데 이 일의 발단은 강혜경 보좌관이 네네. 공익제보로서 네네네네네. 시작된 거니까 요즘 강혜경 씨 입장이 쏙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그러게 이 명태균 씨가 이제 본인이 직접 스피커를 털어대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걔를 불러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항은 좀 다들 보면은 좀 너무 지금 우상호 지금 대표가 자세하게 설명이 됐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좀 허위 가장되고 또 자신을 부풀려 가지고 네. 쉽게 말하면 자기의 존재를 갖다 좀 그래야 좀 사람들이 많이 뭐 그런 측면이 자기랑 있겠죠. 거래가 네네네네. 되겠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김영선의 공천을 그리고 쉽게 말하면 후원금을 가지고 네. 세비를 가지고 네. 반땅한 그 당사자로서 네네네. 무슨 관계였기 때문에 그런 건지 그런 걸 밝히고 그 전에 그럼 김영선은 그럼 여기에서 무슨 역할을 한 건지 그런 걸 보면 알 거고 그런데 이게 보면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뭐 상당한 내용은 해프닝이 되는 것이고 상당한 내용은 부정적인 인식. 대통령 내에께서도 왜 저런 분하고 저런 분의 정치적 조력 도움을 받았나 이런 정도의 그 불편함은 있지만은 범죄 혐의까지 이렇게 쭉 논란하기 그러니까 빨리 그냥 저 집어넣고 싶으신 것 같아 느낌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꼬리 자르기라는데 얼른 김영선과 명태균 정도의 그래서 범죄 혐의 범죄 혐의 밝혀내고 둘의 결탁 네, 재산 빨리 관련 구속시켜. 금전 관계를 하고 딱 집어넣고 이제 언론 취재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 목표인 검찰 거예요. 입장에서 그 우상호 대표 잘 짚었어요.
국정조사에서 네.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이걸 밝혀내면 되는데 네. 그 처음에 한다 그랬잖아요. 네. 이 당사자들이 네. 청문회 참여하겠다. 근데 검찰 수사가 들어버렸잖아요. 그죠? 검찰 수사 대상자 같은 경우는 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국회 청문회 가서 뭐 얘기하기 이런- 쉽지 않다. 안 해도 네네네. 법적으로 그게 법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명태균 씨는 할 것 같은데. 아니 불출석 사유서를 바로 그 정확하게 바로 나와있어요. 넣어버렸어요. 네. 아니 이제 김종대 의원님 말 안 해가지고 지금 댓글에서 아니, 올라오고 뭐- 있어요. 입에 아니 거미줄 뭐잘 친다고. 듣고 있는데 지금 그 의혹을 밝히는 거는 이 사건의 초기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님 말씀하신 이제 뭐가 불법이고 또 이제 의혹이 김영선 의원은 어떻게 되고 강혜경 씨 말은 어떻고 맞춰보는 것이 초기 국면이라면 지금은 뭐냐면은 명태균 씨 협박 공갈이 왠지 먹혀드는 듯한 사태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네. 이게 지금 상황에서 다시 주목되는 것이죠. 그 과거 같으면은 저런 명태균 씨 같은 인물이 났다 그러면 뭐 미래자 들어가는 시민단체 뭐 또 서울시 의원이 나서 가지고 저 지금쯤 아마 고발이 수십 건 됐을 거라고. 이종땡 그분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예. 그런데 지금 한 건도 없어요. 아, 단 한 희한하네. 건도 없죠. 네. 반대로 저기 뭐냐 조금 이제 야당 쪽 시민단체가 나서 고발한 건 지금 공수처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여론조사의 네. 불법성을 뭐 저기 고발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기부받은 거 아니냐 여론조사 서비스를 3억 6천만 야당- 원어치 이게 지금 공수처로 간 거예요. 야당 성향이라고 하면 그분들 싫어하고 진보 성향이라고. 아, 진보 성향. 네. 그래서 공수처 사부로 이게 배당이 된 거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쪽은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어요. 아. 그런데 반대로 완전히 뭐 하야시키겠다, 탄핵시키겠다, 한 달이면 끝난다. 네. 거의 뭐 자살 테러 폭탄범 같은 말을 하는 부분. 다른 말 보말하십시오. 아 그래요? 자살 테러 조금 폭탄. 뭐 그래서 네. 띄웠어. 뛰었네. 아이고. 그래서 어떤 자폭이라고 하죠. 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쩔쩔매는 데는 지금 언론 사설도 나오고 칼럼도 나오고 대통령실은 뭐에 저렇게 작아지느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용산이 반응이 없어. 여기에 대해서 용산 반응도 물론이려니와 네. 아무도 고소고발 안 해요.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건 매우 특이한 국면입니다. 아. 저는 천공 얘기했다 하루 만에 고발당한 사람이에요. 그 고발의 나 주체는 경로자라고. 천공이었죠. 김건희여서 얘기했다가 바로 고발당했어. 바로 고발당하고. 아니 피고발이 그렇게 게임이다, 여러분. 경로자라고 뭐 법률 검토고 뭐가 아. 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막 바로 고발부터 고발 들어와요. 시작하니까. 바로. 아, 명태균은 못해. 근데 지금 한 달째 없어. 아니 명태균은 벌써 네. 일주일 만에 압수수색 당했으니까. 압수수색하고 네. 검찰 김영선 수석이 관련건만이지. 네. 김영선.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가 이루어진 이 영역을 네. 네. 대려 용산에서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수사에 차질을 빚게 하면은 네. 야당이 이거야말로 진짜 더 수사 크게 개입이다. 정치적 문제로 제기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 우상호 대표나 저나 김 의원이나 다 정치해보면 이런 쉽게 말하는 사건이 빌비재하게 나와요. 네. 이런 사건은 그렇게 예, 비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어떤 개별 법적인 영역으로 이걸 판단할 수 있게끔 네.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줘야지. 자꾸 뭐 이 의혹만 제기하지 마라. 명태균 씨 그냥 그 입만 쳐다보고 또 강혜영 씨 공익 제보에 입만 쳐다보고 그럼 아무것도 정리정돈이 안 돼. 아주 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 공론과 관련되어 있는 네.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개별 국회의원 네. 혹은 무슨 단체장 후보 예, 관련돼서 예. 기획사 대표나 네. 여론조사 전문가들하고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관계의 천태만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대통령이 되신 분의 내외분과 네. 관련되어 있는 분의 또 건너 공천 개입 네.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일은 좀 처음이에요 한국 역사상. 뭘 대통령- 김대엽 씨 병풍 사건 이런 거 뭐 수없이 많죠. 제가 김대엽. 그렇기 오랜만이네. 때문에 원래 그거는 이거는 몇 무슨- 선거 후보자 대통령 후보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여야 불문하고 네. 이런 그러니까 달려드는 사람 많겠죠. 달려들어요. 근데 이분을 특별히 아껴서 같이 다니셨잖아. 그러니까 뭘 아껴서 같이 다니. 차도 아니, 같이 탔더니. 아니 어떻게 나도 내 차에 그런 사람 안 태우고 다녀요. 저는 나도 한번 타봤습니다. 아니 기자들은 내가 잘 모시지. 근데 선거 컨설턴트나 무슨 브로커 거광고 같은 사람을 내 차에 태워본 적이 없어. 만나준 적은 있지. 하도 만나자 그러면 예, 사무실에서 예. 제3자 배석해서 앉아서 차 한 잔 마시고 가시라고. 네. 욕을 먹을 수는 없잖아. 그러나 차를 타고 갈 정도면 이건 굉장히 신뢰한다는 거고 뭔가 상의한다는 뜻이에요. 네. 또 하나 보세요. 중요 인사 만날 때 옆에 배석했다. 네. 이거는 그래요. 확실한 참모예요. 선거 때는. 뭐 단일화할 때도 뭐 같이 배석했다고. 제가 그러고. 제일 네. 궁금한 건 단일화야. 네. 우리가 단일화에 졌거든.
윤석열, 같이 안철수 단일화. 단일화를 시도할 때 제가 선거본부장이었는데 네. 우리 쪽도 시도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저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잖아요. 예. 나중에 저기 선거 끝난 다음에 내가 안철수 의원하고 해외 가서도 계속 물어봤어. 왜 네. 우리랑 안 하고 거기랑 했냐. 왜 왜 했는지는 얘기 안 해줘. 예. 다만 최근에 상황이 되고 되게 서운한 얘기는 하죠. 팽당했으니까. 아. 근데 그때 명태균 씨가 어떻게 꼬셨길래 이분이 넘어갔는지가 난 좀 궁금한데 그런 역할까지 명태균 씨가 했다 그러면 이건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대통령 후보 단일화에 관여했으면 아니 그런데 보통 책사가 아니에요. 거기서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뭐가 또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권력자가 거리두기를 시작한 거예요. 원래 그렇죠. 예. 써먹을 때는 언제고 내 돈 쓴 것만 해도 뭐 3억 몇천에 뭐 저거. 근데 김대남 씨도 똑같아요. 자기가 뭐 이렇게 허세를 떨고 뭐 저기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은 나보다 더한 간신이 아직 안에 남아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저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십상시 발언이 나온 거잖아요. 예. 근데 이 부분에서는 둘이 똑같아요. 우리는 한때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이렇게 잘 해드렸는데 어느 날 권력에서 튕겨져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저게 안에 있는 간신들에 비하면 순수한 편이야.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게 김대남 씨는 아, 선임 발을 끊지 말고 끝까지 들으세요. 그러니까. 아니 뭐 저기 그 정의당 의원이라고 아니, 이렇게 발을 끊으면 아니 됩니까? 제 말은 우 의원님이 끊고 우 의원님의 말은 김 의원님이 끊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판 아닙니까 이게? 맞습니다. 그랬는데 네. 여기서 말이죠. 이분들이 한때 권력자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줬던 분들은 맞아요. 근데 긁어줄 때 그 손톱에는 문제가 독이 묻어 있는 거라고. 그게 오늘날 진물이 흐르는 상처로 다 썩어가고 있어요. 근데 권력자는 이걸 어찌하질 못해. 네. 과거를 부인하지 못하고 계속 외부에서는 지금 저기 어떻게 보면은 결산하겠다는 식으로 들어오는 거에 예. 공교롭게도 방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이 정권 내 통틀어서 없어요. 아무도 방어하지 방어할 않아요.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은 역시 이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예. 예. 마지막은 항상 김건희. 아니, 뭐 그냥 뭐 이왕 일이 이렇게 됐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굉장히 파국적 사태 내지는 어떤 그 상당히 이제 종착역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관망자로 빠집니다. 나중에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대통령 부부가 언젠가 검찰청 그 포토라인에 섰을 때 옆에 아무도 안 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불손합니다. 비유가 불손해요. 지금. 뭐 좀 전에 김종대 의원 말씀처럼 이게 권력이라는 것은 가장 대통령실과 그러니까 측근 참모들이 제대로 서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보필을 하는 그런 참모진의 진용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 이것도 중요한 대목이고 네. 또 대선 때 도움을 받았던 그런 흔히 말하는 측근 도움 인사들이 네. 이렇게 이제 뭐 어떤 형태로든지 논란 내지는 문제가 제기되면은 그걸 이제 어떻게 또 수습되는가 네. 이런 것도 상당히 국민들이 지켜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명태남 씨 문제는 지난 대선 때 명태균 씨요. 명태균 씨는 명태남이라고 하니까 다 명태남이. 뭐 이게 문제의 본질은 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해준 그런 대가로 김영선 의원에게 보궐선거 공천을 줬고 그 대가를 이제 세비로 명시가 받았다. 이제 받아갔다. 이제 이게 이제 핵심 팩트 내용이니까 요 내용을 지금 검찰이 밝히는 게 지금 수사를 중요하다. 하고 있는 안 거니까. 하고 있고 아니요. 그렇게 단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공관계가 그 관계와 그 관계예요. 근데 이제 이게 약간 달라요. 뭐냐면 요 창원지검에서 정도 하고 이제 좀 이제 넘어가자고요. 아니, 그러니까 넘어가죠. 창원지검에서 수사하는 것은 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씨의 관계인 거고 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거는 여론조사 비용을 공천으로 갚았다는 취지잖아요. 그건 지금 공수처로 고발이 되어 있기는 한데 네. 저 그거 궁금한 대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아니 그런데 대검이 지금 수사기관이 지금 없습니다. 이 부분 근데, 한마디만 네. 제가 말씀을 예, 더 예. 드리면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조용히 지나가는데 더 큰 뉴스는 네. 지금 저기 대구지검에서 네. 그 임성근 사단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네. 임성근과 공수처를 압수수색한 겁니다. 그게 사흘 전 일입니다. 공수처를 예. 압수수색했다고. 예. 거기 그 임성근 사단장 공수처에서? 휴대폰 포렌식 자료가 있잖아요. 예. 네. 예. 그거를 달래는 거죠. 공수처를 압수수색할 수가 있나? 기관 간에 기관이- 가끔은 협조를 하는데 압수수색 형식을 취합니다. 형식은 예, 그러면은 잘 보세요. 네. 1년 전에 이거 사건을 임성근 사단장 피의자로 이첩하는 걸
막으려다가 이 사달이 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결과는 결과적 이첩이 된 거예요. 네. 된 겁니다. 포렌식을 통해서 그 임성근 폰을 가져갔다. 피의자로 네. 지금 이 건을 대구지검에 했으니까 정권이 총력을 다해 막으려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벌어졌는데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지금 조용하게 가고 있어요.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창원지검이라고 해서 다르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검찰 분위기가 이 사건도 그렇고 임성근 사단장 최혜병 건도 그렇고 옛날 같지가 않아요. 시작은 이렇게 했으나 훨씬 그렇죠. 더 넓은 그래서 수사로 갈 수 있다. 네, 여기서 그러니까 보면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제 얘기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고소 고발이 들어. 그 얘기가 맞는 말씀이에요. 믿을 수가 없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아니 모른다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리고 압수물이 너무 많아요. 아. 명태균 씨, 김영선 저 의원 뭐 저기 강혜경 씨 해가지고 아. 몽땅 가져갔어요. 휴대폰도 몽땅. 막 한 합하면 10대 된다. 명태균 씨만 6개입니다. 여섯 6개. 대. 거기에다가 저 장부 뭐 강혜경 씨 자료가 많이 다 돼 있고. 가져가면 뭐가 나와? 굉장한 진리였어요. 그러니까. 네. 아니 근데 확실히 그 네네. 윤석열 당시 이제 후보가 어쨌든 이제 정치론 처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우상호 대표님 같은 분이었으면 옆에 그런 명태균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떤 일이 나중에 벌어질지 뻔히 아니까 잘 커트를 할 텐데 그런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윤석열 당시 후보는 정치권을 잘 안 믿었잖아요. 정치인들 잘 안 믿고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좀 왔었던 그 배경 환경이 좀 조성된 거 아닌가. 그게 명태남 씨가 이제 명태균이라고 몇 번을 얘기해요. 참. 거기 써놔요, 써놔. 우리가 명태균 씨 인터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자꾸 이러실 거예요. 명태균 씨가 네. 사실상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가 되고 이제 공식적으로 당 조직에서 네. 당 사무처에서 우리 당 후보를 모실 때는 네. 이런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 처음 진입하고 난 이후에 네네네. 그때 뭐 이준석 대표와 또 그 치킨 회동도 있었고 네네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때 다 이루어진 사안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뭐 네. 아까 제가 네. 최종적으로 정리는 김종대 의원이 네네네. 너무 잘 하셨어요. 우리 김종대 예.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네, 알겠습니다. 김종대 의원께 또 요건 하나 마지막으로 좀 여쭤봐야 되는데 12시쯤 나가셔야 돼 갖고 그 임성근 사단장이 최상병 순직 직후에 판공비 뭐 업무 추진비인가요? 이걸로 5,500을 한 달 동안 썼다. 예,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와요. 근데 이 용도가 예. 위문 경력금이에요. 네. 예. 그러면은 이분이 이제 해병 1사단장이니까 네. 그 예하부대가 포항에 사단 사령부가 있고 그 인근에 저기 있는데 여기는 예비부대입니다. 전방부대가 아니에요. 네. 1사단은. 예. 만약에 위문금 경력금이 많이 필요하다면 1사단이 훨씬 더 2사단. 이사단. 강화도 인근에. 거기가 더 네. 필요하지. 네, 여기는 경계부대고 지금 7개 대대가 전방 경계를 서고 있는데 거의 과포화 상태입니다. 임무가. 백령도에 이제 도 있고 연평도에도 있고. 우리 아들이 백령도 근무했어요. 예, 거기가 7려 다닙니다. 해병대 1024기. 아. 그러니까 그런데 막상 그 해병 2사단에 쓴 걸 보면은 그 저기 700만 원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것의 3배를 가량을 후방부대에서 위문 경력금으로 썼다. 그러니까 월 2,200만 원을 임성근 사단장이 그것도 작년 8월. 예. 그러니까 7월에 최해병이 순직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직후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될 시점이 8월입니다. 네. 그 8월 2일 날 이제 이첩했다가 그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뒤로 그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매일 저 돈을 쓰고 다녔다고. 왜 이렇게 쓴 어디다가 거예요? 돈을 그렇게 어디다가? 써요? 아니 그런데 이 돈의 용도는 예하부대 아니면 안 되고 네. 인근의 어떤 그 유관기관 네. 이런 데다가 쓸 수 있는 돈이죠. 네. 전부 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단장이 지금 뭐 어떤 수사 피의자로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나가서 네. 지휘 체계가 유지되겠습니까? 상하간에 그러면 신뢰가 주면서 있어야지. 밥도 먹어라, 뭐 여기 좀 쉬었다 와라 이렇게 돈을 막 주는 거예요? 예하 부대? 위문금으로 주면 이제 그 저 지휘관이 회식도 해라, 이렇게? 이제 지휘 운영비로 쓰는 거죠. 돈으로 그러면 돈으로 입 막으려고 했던 하다못해 거야. 하다못해 그 병사들 네. 뭐 이렇게 저기 뭐냐 그 낙후된 막사에 있을 때 옷걸이 하나, 샴푸 하나라도 더 사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저 군심을 이렇게 무마한 것이다. 돈으로. 예. 우선 본인의 면이 상했으니
예, 그런 면에서 조금 다급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8월 한 달에만 5,500만 원을 쓴 거고 월 평균으로 하면 이제 2,200만 원 정도씩 썼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사단장이 월 770만 원 정도 썼다. 그보다 훨씬 많이 쓴 거다. 5,500만 원이면은 이게 하루에 거의 한 근데 300만 원 이게 가까이 뭉탱이로 가져가겠네요. 하루에 보통 300만 원 가까이 썼다는 얘기예요. 예하 지휘관들에게 주잖아요. 네. 지휘관들에게 이제 입막을 넣어주는 거지. 그래서 그 내가 볼 때는 예하 부대를 이렇게 뭐 이제 연관금은 얼마 뭐 이렇게 해갖고 계속 봉투를 뿌렸다. 이게 돈 봉투 사건이야. 아니 내가 볼 때. 밑에 포대대에서 순직자가 나오고 부당한 명령을 받고 전부 사단장 성토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때가. 이때가 가장 많이 필요한 때 아닐까요? 많이 매겨. 거기에서 병사가 8월에 전역을 해가지고 사단장을 고발했습니다. 지가 다 지시하고 네. 맨날 현장까지 와서 윽박 지르고 왜 물에 안 들어가냐 그러고 이래가지고 우리는 그 눈치 보느라고 그냥 팍팍 꼈는데 그러는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피의자에서 빠지고 이런 사태가 되다 보니 대대장, 중대장, 그 밑에 보급관까지 전부 사단장에 불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돈을 살포한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좀 해볼 수 있는 5,500이 상황. 뭡니까 이게? 한 달에 그게 300이 아니에요. 사실이잖아. 실제로 썼다. 근데 이제 의도는 의도는 우리가 알고 본다. 의도 뻔하지 무슨. 뻔하다. 네. 알겠습니다. 뭐 특별히 더 하실 말씀 아니, 없으신 뭐 거죠? 바로 국민의 헬세를 제대로 집행했는지 네. 뭐 해병 1사단장이 네. 자기가 부여받은 그런 예산을 넘어서는? 법적인 또 그래 군에서 또 정한 그 기준에 네. 뭐 적절하게 집행했는지 이런 부분을 바로 국정감사에서 이제 밝혀내는 거니까. 근데 여기 지켜보시죠. 정액은 없나 봐요. 아니 이 정도면 예산 전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내용을 이제 예.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밝혀내야죠. 이걸 위문금으로 예산 책정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네. 자 오늘 목요일 온고지신 특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그냥 옛 것은 아니었습니다. 역시 대단한 분들이었고요. 경륜들이 있으셔서. 네, 그러니까요. 네. 옛 것은 맞는데 헌 것은 아니야. 아, 알겠습니다. 자 여전히 지금의 상황을 너무나 잘 풀어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